잠깐만만 유한을 주는 사람이 되자. 안녕하세요, 주식강사 유튜버 네드만 같습니다. 자, 유안 왜 갑자기 발음이 잘 안 되냐? 자, 요즘에 아침형 인간이 되더니 이거 자꾸만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네. 유한. 자, 유한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주식시장에 유한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서울 옥션의 유한은 하단에서 다시 올라와 줘야지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자 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이거 슈퍼게임이가 들어온 거 아니야? 슈퍼게임이 굉장히 돈이 많은 형들이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많이 개인 중에서도 뭐 돈 많은 형들 많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고 투신이 들어오고 기타 법을 내외국에서 잘 잡아준 모습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 그 옥션 정말 보면 대단하죠. 시가총액이 4,115억 원, 외국인들이 0.81. 그래서 무엇보다도 비즈니스 모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보면 그 기업을 중점에 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더 위로 올라가는 가치가 뭐다? 비즈니스다. 비즈니스.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보면 예전에 어떤 마차를 타고 중세시대에 달타냥처럼 이렇게 그 마차를 타고 가면서 하는 그 마차 끄는 비즈니스랑 또 뭐가 있을까요? 택시 운전하는 비즈니스랑 뭐 이런 부분 뭐가 더 좋을까?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자 비즈니스 쉬운 비즈니스 위대한 기업 마진 많이 남고 독과점적이고 그 속에서 쉽게 돈 버는 꿀을 빠는 그런 어떤 위대한 기업의 어떤 그 비즈니스와 그러니까 보면 요즘에 생각하는 게 위대한 기업에 위대한 비즈니스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상관관계가 높을 가능성이 거의 한 8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정말 말도 그 비즈니스 모델이 좋지도 않은데 위대한 경영자가 나와서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이 4,115억 원. 그래서 뭐 따박따박 돈 잘 벌죠. 보면 뭐 이때는 약간 슬럼프였네. 우리 뭐 인생 살다가 슬럼프 그거 안 겪는 경우 보면 없잖아. 다 힘들고 어렵고 주식하면서 다 뭐 루루라라 매번 좋은 사람이 어딨어. 보면 나오라 그래. 보면 가끔가다 힘들면 나의 어떤 성장의 계기로 마련하는 그런 어떤 승하의 그런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고뇌와 고통은 하락의 고통은 투자 철학의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된다. 뭐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러다가 197억 원, 그다음 277억 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렇게 해서 보면 좋지요. 보면 그래서 서울 옥션에 대한 부분 좋았어. 보면 이 신세계 그 신세계의 그 용진이 형이 굉장히 어떤 스타벅스를 이렇게 저쪽 그 미국에서 들어왔죠. 미국에서 들어온 촉이 굉장히 좋은 형입니다. 용진이 형이. 근데 자꾸만 정치적인 발언하면 안 돼. 그러면 똘땅해. 그런 부분. 그래서 자, 서울 옥션은 1998년 이호재 가나아트 회장이 설립한. 그래서 미술품 경매. 그러니까 경매하면서 수수료 먹고 이런 부분 미술품도 팔고 굉장히 좋잖아. 보면. 근데 커피 한잔 하시고 비즈니스 모델이 좋아. 근데 아주 싸게 싸게 살 때는 뭘까요? 외생적인 변수로 시장이 흔들릴 때 싸게 사는 거. 그래서 이호재 정말 이름부터가 뭔가 어떤 상장사의 어떤 꿀을 빨게 해주는 이호재 우리 호재 너무 좋아하잖아. 악재 좋아하는 사람 있어 보면 없잖아. 그런 느낌. 그래서 자, 이 회장
이 회장은 국내 최초로 이렇게 1992년 가나아트 갤러리 법인을 등록했고 IMF 한파에 이런 부분 휩쓸 때 국내 그리고 위기는 기회일 때 주식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기업하는 거. 결국에는 이게 상황에 있죠. 주식은 곧 기업이고 기업을 사라 그런 느낌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주식도 급락 상황에 IMF처럼 급락 상황에 오히려 더 샀던 사람들은 슈퍼게이미가 됐죠. 그래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IMF 때 한창 급락할 때 오히려 더 위대한 어떤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기업을 창업한 사람들은 오래 살아남았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미술품 경매회사 서울경매를 세웠던 이런 부분. 그래서 서울경매가 만들어진 이유는 아내나락하게 위기였다. 그래서 1990년 이전에 국내 그림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하상들이 그림 가격을 책임지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991년 걸프전이 발생하면 상황이 달라졌고 그림 가격이 매년 떨어지기 시작했고 IMF 때가 발생하면서 미술품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이런 부분. 그래서 아무래도 그 미술품은 그 부자들이 어떤 미술품 테크를 많이 끌어올린 그런 느낌이 있었겠죠. 보면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 그래서 자 보면 이렇게 해서 그림을 사려는 사람 오히려 그림을 샀던 고객들은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하랑에서 다시 그림을 팔아다고 부탁하면서 미술품이 대거 시장에서 이렇게 내려온 그런 부분. 그래서 IMF 때 완전 주요 도산하고 보통 IMF 때도 좀 힘들었네. 근데 이때 하랑들이 이들 물량을 소화하기 어려워지자 이 회장이 미술계 인사 8명과 함께 만든 회사가 바로 서울 경매였다. 그래서 제1회 미술품 경매를 개최하고 그림 가격이 싸지면 싼 대로 비싸면 비싼 대로 판매한 그래서 하랑과 알력 관계인 경매회사가 국내 하랑의 숨통을 이렇게 틔워준 이런 어떤 부분. 그래서 서울 옥션으로 새 출발하고 박수근 작품이 최고가 그리고 상장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박수근 형 빨래터 45 2천만 원. 야, 뭐 뭐 대단하네 보면. 예,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런 부분 온라인 경매에 특화된 서울 옥션 블루. 그래서 2017년에 미술품 판화 제작 특화된 이런 부분 프린트 베이커리 자회사 설립한 이렇게 착착착 이거 좋아지잖아 보면. 그래서 국내 미술품 유통시장 급성장하면서 온라인 경매가 급증하는 이런 부분. 디지털 세상이니까. 그래서 하랑과 경매 아트센터 합산 기준 9,223억 원. 그래서 2020년 한 180% 증가한 이런 부분. 그래서 서울 옥션이 속한 경매 시장이 2021년 기준이 3,280억, 직전 연도 대비 184% 증가했다. 오, 잘했네 보면. 그래서 전체 유통에 차지한 비중이 35.6.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 그 경매 건수가 늘어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좋네요. 그래서 신세계가 이렇게 들이대는 이런 어떤 부분이 또 나와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 보면 대단하네 보면 신세계가 정말 어떤 대단하죠. 그래서 자 보면 이게 M&A 소식이 나오면 좋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쩌리 애들이 막 이렇게 산다 하면 그런데 신세계가 아주 큰 회사가 인수 여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미술품 경매 시장의 1위 서울 옥션의 M&A 소식에 요동치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신세계 인수 여부의 주가 변동성 확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되죠. 그래서 보면 주가를 겨냥한 건 신세계 인수 임박 소식 덕분이다. 그래서 서울 옥션은 신세계와 이 협상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신세계 경영권 프리미엄 인정에 한 주당 4만 원대 인수에 가닥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나온 카더라 뭐 이런 부분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재료가 빵빵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서울 옥션 최대 주주는 13.3위를 보유한 이호재 회장이다. 그래서 장남이 이정용 가나아트센터 대표의 지분이 6.39, 차남이 3%. 그래서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총 31.3에서 신세계가
이미 지난해 말 약 280억을 투자해 지분을 4.82. 그래서 지난해 먼저 들어왔었네 보면. 예, 그리고 지난해 주가에 겁나게 올라가는 보면 그러다가 살짝 눌려졌는데 보면 뭐 아직까지는 주포들이 빠져나가지 않았죠 보면. 이거 더 주가에 있어서 살짝 눌려주고 있지만 이거 더 갈 수 있는 이게 M&A가 이런 신세계 같은 M&A에 대한 어떤 향기가 쏠쏠 흘리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그런 기업들은 또 주가가 또 강력하게 또 갈 수 있으니까 보면 주식시장이 새로울 게 없지. 그래서 예전에도 M&A 막 소식 들리면 굉장히 좀 앞으로 치고 나갔던 최근에는 뭐 쌍용차 인수 그러면서 뭐 관련주가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이게 캔들 모양이 좋네 보면. 그래서 거래량이 좀 더 터져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파이팅 하세요. 자, 아래카페에서 전부 확인하시고요. 저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해주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